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.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자, 민주당 의원들은요, 권한대행이 도착한 지 15분 후에야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. 한대행 차례가 끝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가서 삿대질, 또 고성을 지른 일도 있었습니다.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.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.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.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네, 홍 의원님, 항의하는 목소리가 좀 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. 좀 부연해 주실까요? 아마 의장으로서는 정당을 떠나서 네. 사실 약간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좀 도를 넘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첫 번째는 예. 지난번 그 사실 첫 번째 탄핵될 때 헌법재판관 국회 그 몫을 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? 네.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만장일치로 결론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그 마흔역 재판관까지 임명이 됐고요. 또 그 과정에 사실은 지금 중단됐지만 헌재 판단으로 지금 그 인용이 되면서 그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중단된 상태인데 엉뚱하게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권은 또 임명하겠다고 나서면서 네. 논란을 자초했다. 그리고 연이은 국회의 어떤 다수 의석을 통해서 어쨌든 절차적으로 다수 의석을 통해서 한 헌법 그 법률안에 대해서 연이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권한대행이 너무 도를 지나치는 행태 아니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도 저는 여러 차례 그 국회의장께 요청을 했었어요. 그 당시에 당시 의장한테도 이거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대통령에게 한 말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몇 번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. 저는. 예. 김 의원님, 그 총리실 안팎에서 또 국민의 안팎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연하죠. 지금 예.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제 입법부 수장으로서 오늘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군기 잡는 딱 그 생각을 작정하고 오늘 왔어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이 마쳐지고 나면은 보통 총리가 이제 또 의장에게 인사하고 또 자리를 복귀하고 뭐 그걸로 끝나요 그냥. 근데 시정 연설을 마치고 나자마자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는 예. 작정하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,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하면서 네. 한덕수 이제 대행에 대한 군기잡기를 한 것은 저는 한마디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요 근래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이번 국회가 마쳐지고 나면은 아마 또 이달 말 정도에는 네네. 이제 권한 대행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 이제 뛰어들 그런 이제 민주당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예. 뭐 그런 측면에서 꼽지 않은 거죠. 꼽지 않은 측면에서 특히 한덕수 대행의 요 근래의 행보가 이거는 조기 대선의 대권 행보로 이렇게 민주당은 이미 작정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당신의 지금 권한은
그런 대행이지만은 이제 헌재에서 당신이 임명한 재판관들도 예. 이거는 위헌적인 판단이라 그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 출석 답변을 갖다 대통령 직무 대행으로서 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. 네네. 앞으로 국회 본회의 출석 답변해라. 그리고 민주당 중심으로 또 특검 의결한 거 특검 추천 의뢰해라. 예. 뭐 이런 정도의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한 겁니다. 그 홍 의원님 지금 권한대행 신분의 시정 연설이 4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예. 현 상황에서 필요했다. 혹은 대선 출마의 전초전이다.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? 뭐 그 못할 건 아니다 이렇게 예. 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추경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늘 시정연설을 총리가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정식 본 예산 있지 않습니까? 9월 1일에 그 통상 9월 초에 하는 본 예산 시정연설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하고요. 네네. 그다음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도리어. 네.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저 시정연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라기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가 되게 애매모호해요. 오늘도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최근에 한 그 영국 외신과의 그 인터뷰 과정에서는 결정하지 않았다. 노코멘트다. 네.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이 노코멘트 또는 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거나 또는 상당히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했을 때 당장 그 답변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으니까 네. 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. NCND 정도요? 그렇죠. 네. 그렇다면은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갈 수 있는 생각이 제가 그냥 50% 이상인 것 같아요.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는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게 낫다. 네. 원래 이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과도기적으로 정부를 국정을 운영해서 다음 정부가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취임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넘겨주는 게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저럴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직을 내려놓는 게 맞는 거죠. 저렇게 모호한 태도를 갖고 지금 시한을 끝날 때까지 시한 말 끝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. 입장을 좀 명확히 정하고 나서 시정연설을 했으면 딱 좋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.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예.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또 그 앞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당시 이제 총리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입장 정리를 갖다 명쾌하게 해버렸죠. 예.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총리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건 총리 같은 경우는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파면 인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지지세가 상당히 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방 이제 나는 대행으로서 네네. 이제 역할 내 책임 소명 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버렸어요.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한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뜻이 있는 분이었지만 예. 그때 야당의 또 정치적 공세에 5일 만에 대통령 파면 5일 만에 나는 불출마한다는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대선 관리하면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. 네. 그렇지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총리로서 뭐 국회 와서 늘 이 여의도 정치권과 총리로서 대정부 질의에 답변도 하고 또 책임도 지는 그런 지위에서 과도한 입법 권력의 이런 독단과 전행 또 폐단에 대해서 예. 너무나 자신이 빼지르게 느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려 전직 총리들처럼 그런 뭐 제한적인 생각이었으면 자기도 걱정이 없었을 건데 네. 그런 측면에서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이제 대통령 출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정치적 소신을 나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다면은 그 뜻을 너무 오래 끌 필요 없다. 특히 국민의힘 이런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에라도
본인의 정치 소신과 결심 가지고 예. 본인의 뜻에 의해서 대선의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국민의힘 후보하고 막판 뭐 단일화를 위한 극적 뭐 그 대상에 자기는 밀려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인식되어질 필요는 적절하지 않다. 전혀 예.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.